고속도로 들어갈 거예요. 제일 바깥 차로로 가면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들어가는데요. 제한속도는 50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른 아침 출근길인데요. 안개도 살짝 껴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가겠습니다. 제일 바깥 차로로 해서 고속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 뭐야 택시가 들어오네요. 택시가 들어오더니 그러더니 거기서 왜 멈춰? 에이 참. 아니 들어왔으면 거길 뚫고 들어왔으면 백색 안전지대요. 뒤늦게 들어왔으면 쭉 가야지 그 앞에 차는 가는데 갈 줄 알았는데 가다가 브레이크. 그래서 얼마 만에 사고 나나요? 하나 둘 이런. 참. 고속도로 진입 들어왔으면은 쭉 앞으로 가야지. 거기서 갑자기 멈추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에 대해서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가요? 저는 당연히 갈 줄 알았죠. 그 차 들어오고. 거기서 멈추고 누가 알겠어요. 실선 넘어서 온 택시, 백색 안전지대 넘은 택시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저는 그 차가 멈출 것은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요. 앞차가 왜 멈춘지 모르겠어요. 저는 앞차가 가해 차량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차 택시는 왜 뒤에서 박았냐고 불박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그럽니다. 그 분심이 갈 거래요.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모르겠대요. 우리 보험사는 상대가 6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저는 상대가 100% 잘못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앞차가 100% 잘못이다. 앞차가 더 잘못이다. 50대 50이다. 오히려 뒤에서 들이받은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의 의견은 앞차 100% 잘못이다라는 의견이 40%입니다.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56%입니다. 50대 50이라는 의견도 2% 있고요.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2% 있습니다. 저도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게 있어요. 제한속도 50도로인데 상대차가 들어올 때요. 자, 상대차가 들어오죠. 이때부터 내가 용인해 줬으니까 이때부터 내가 안전을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갑자기 멈췄어요. 이유 없는 급제동.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으로 달릴 때도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제동하면은 그래도 뒷차가 실이 더 크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고속도로에 시속 100으로 가다 갑자기 멈추면 서 있는 차는 뭐, 서 있네. 내가 피해갔는데 잘 달리다가 갑자기 벅 하면 그때는 안전거리 미약보다는 이유 없이 급제동한 차가 최소한 더 커야 되겠죠. 근데 여기 고속도로가 아니고 고속도로 진입로예요. 제한속도 50이에요. 그래서 앞차의 이유 없는 급제동이 잘못이 있지만 뒷차가 더 잘못이다. 그 차 들어올 때 그냥 그래 들어와. 용인해 줬지 않느냐. 저는 앞차 잘못이 30%로 끝날까봐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앞차 잘못이 거꾸로 70%는 돼야 되겠죠. 60, 70% 돼야 되겠죠. 이번 사고 끝까지 가보십시오. 그래서 무조건 안전거리 미확보, 물론 똑바로 가고 있을 때 안전거리 미확보. 네, 근데 지금도 들어오잖아요. 들어왔으면 앞차잖아요. 앞차 들어왔고 네 바퀴 다 들어왔다. 그러니까 앞차가 피해 차량이다. 그게 이제는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처럼 여러분들은 앞차 100%가 40, 앞차가 더 잘못이 56. 96%예요. 이렇게 법원에서도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법원 판결 나오면 꼭 좀 알려주십시오. 이번 사고는 아주 특이합니다. 앞에 구급차가 지나가는데요. 보시죠. 저 앞에 구급차 있어요. 구급차 급한 모양이네. 삐요. 이건 뭐야? 아니 불박차는요. 나 저 앞에 가서 우회전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바깥차로 빠지는 중입니다. 저 앞에 구급차 나오죠? 구급차가 삐요 하고서 구급차가 지나갔고요. 이렇게 구급차는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 차 한 대 있어요. 나 이리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와 저 차는 왜 이렇게 튀어나온 걸까요? 나 그냥 가는데 여기서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나 저 차 따라가야 돼요. 구급차. 왜냐면 여기 타고 있는 그 환자가요. 제 환자예요. 여기 의사분이 요 구급차를 급히 따라가느라고 이렇게. 그러려면은 좀 미리 빵빵빵빵빵빵빵빵 하든가 뭔가 좀 전조등 반짝반짝 하면서 비상등 켜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것 다시 그냥 튀어나왔습니다. 불박차로선 저기가 의사가 타고 있는지 모르죠.
아니 그 앞에 차가 멈춰 있어서 갑자기 요 차가 멈춰 있으니까 나 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휘. 이게 분심이 갔는데 90대 10이 나왔답니다. 분심이 갔는데 90대 10. 내가 뭘 잘못했나 했더니 나 차로 변경 중이었잖아요. 하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투표해 보겠습니다. 분심위에서 90대 10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상대적 보험사에서는 제가 차로 변경했다. 그 차도 좁은 길에서 대로로 들어오던 중이고 불박차는 똑바로 가다 차로 변경 중이다. 차로 변경이 똑바로 가서 똑같이 사고 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본인은 의사이면서 응급차에 내가 치료하던 환자가 있어서 그래서 따라가려다가 급한 마음에 내 차를 못 받더라고 얘기하는데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구급차 타고 가는 응급 환자의 담당 의사였고 불박차가 차로 변경 중이었기 때문에 90대 10 적당합니까? 불박차로서는 의사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었고 그리고 똑바로 갔어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다. 저렇게 튀어나오면 어떻게 피하느냐? 100대 빵입니까? 90대 10입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90대 10도 인데요. 네, 90대 10이 한 분 계십니다. 50인의 한문철TV 시청자 배심원단 중에서 한 분은 90대 10이라고 하시네요. 딱 2%입니다. 저는 100대 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98%도 저랑 같은 의견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써놔요. 요걸 주장하세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 포인트를 주장해서 그 앞에 우회전하는 차 있을 때 고개가 비직 팍 치고 나오면은 미사일이잖아요. 미사일. 저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100대 빵이면 마땅하겠습니다. 법원에 소송해서 결과 꼭 좀 알려주십시오. 길이 좁은데요. 차로가 하나예요. 하나인데 직진과 우회전이 다 됩니다. 우회전은 차들이 밀려 있어요. 밀려 있어서 여기 안전지대를 살짝 물고 들어갑니다. 저 앞에 간 택시처럼요. 저렇게 해서 우회전차들이 밀려 있으니까 직진 신호인데 신호는 녹색이에요. 막혀 있습니다. 나도 천천히 안전지대를 물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오더니 갑자기 그 앞에서 아이쿠. 이번 사고 누가 잘못했습니까? 자, 나 여기서 천천히 들어가요. 저 택시처럼요. 안전지대를 조금 물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오토바이 들어오더니 그러더니 브레이크를 꽉. 왜 멈췄어 오토바이. 앞에 신호등 봐 신호등. 근데 신호등은요 이미 녹색에서 이때 황색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오토바이가 여기로 밀고 왼쪽에 역주행인지 중앙선 부분을 물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내 좁은 왼쪽으로 와갖고 여기를 비집고 와서 여기서 브레이크 잡고 더 기다렸다는 듯이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끼어든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한 거죠. 오토바이 뒤를 들이받았습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끼어들어서 급제동한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 불박차가 황색불 바뀌면 멈출 생각했어야지. 브레이크 슥 잡았으면 오토바이가 들어오든 말든 사고 안 났을 거 아니야. 그래서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86%는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입니다. 86%. 86대 14입니다. 저렇게 오토바이가 들어오면 보일까요? 불박차 조심스럽게 천천히 들어가죠. 여기서 복잡한 여기로 들어갔다 이렇게 가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저 앞에 택시가 가듯이 이렇게 택시처럼 나도 조금씩 미리 살짝 해서 들어가는데 그 공간으로 신호가 언제 바뀌나요? 요때 바뀌었어요. 요때 바뀌었더라도 좀 가서 좀 이때 저렇게 해서 갑자기 들어오면 일종의 칼치기죠. 오토바이도 서야죠. 황색 신호인데 거기에 가서 그 앞에 횡단보도 물론 불박차도 미리 멈추려 했었어야 돼요. 지금 횡단보도를 조금 물고 쓴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횡단보도 여기 끝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는 한 2m에서 3m 내가 뒤에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반을 물게 되는 상황입니다. 불박차 잘못했지? 그러면 안 되지.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행자들 다녀야 되니까요. 그러나 오토바이가 거기서 들어와서 퍽 가로막는 거.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죠. 과실비율을 따진다 그러면 저는 오토바이 잘못을 한 70% 정도로 보고 싶습니다. 불박차도 황색 신호에 멈추려 하지 않은 게 그게 아쉽습니다. 불박차 좌회전할 겁니다. 불박차 천천히 삼거리 좌회전합니다. 가겠습니다. 가다가 어떤 차량 사고 날까요?
천천히 가는데 오, 왜 이렇게 세게 들어와? 어떻게 된 거야? 저 차가 나한테 달려들듯이 오, 저 차도 좌회전하려고 그랬나요? 이거 보면은 잘 몰라요. 블랙박스 영상은요. 상대차가 나한테 달려드는 것 같죠? 나한테. 다시 보세요. 저 차가 나한테 달려드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려고 그러면 CCTV를 봐야 됩니다. CCTV 보시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CCTV입니다. 보겠습니다. 요 차량이에요. 이런. 다시 천천히 좌회전하는데 저 차는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이번 사고 좌회전한 차 천천히 들어와요. 직진하는 차 직진 대 좌회전입니까? 아니 여기서 저 차가 올라오고 그러면 1, 2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왔어야지. 그럼 서로가 더 잘 보일 거 아니야. 왜 가상의 중앙선을 중심으로 역주행했어? 여기서도 다시 이쪽으로 가려고 됐으면 되는데 왜 계속 이렇게 가? 직진 우선입니까? 아니면 가상의 중앙선 침범한 직진차가 더 잘못입니까? 같은 보험사입니다. 같은 보험사인데 2차 보험사는요. 2차 운전자는 자, 대인은 안 할게. 나 대물하고 렌터카하고 다 해줘. 100대 0 해줘. 안 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리고 같은 보험사고 이 차는 수리비 300만 원이고요. 이 차는 70만 원 나왔대요. 자차는 가입돼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잘못했을까요? 직진차 우선이기 때문에 좌회전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상대차가 가상의 중앙선의 왼쪽으로 역주행 형태로 왔다. 그래서 미리 볼 수 없었다. 상대차 잘못이 더 크다. 아이 똑같네 뭐 반반이다. 투표 시작.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거의 보는 눈이 비슷해요. 저는 상대차가 실제로 역주행 형태잖아요. 역주행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차 잘못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투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상대차 잘못이 더 크다가 44%, 50대 50이다가 48%, 직진차 우선이다가 8%. 제가 아주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상대차 잘못이 더 커 보이는데요. 그런데 불박차도 여기서 여길 들어오기 전에 여기 지나기 전에 좌우를 한번 살폈더라면 그러면서 일시정지하면서 좌우를 살폈더라면 하는 아쉬움인데 그냥 쑥 들어오네요. 쑥. 좌우를 살폈으면 이 차를 보고 멈출 수 있었죠. 여기쯤 왔을 때. 그래서 이거 어렵네요. 반반 내지 상대차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입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답변 드렸어요. 종합적으로요. 그런데 경찰에 접수하면 경찰에서는 가상의 중앙선 침범해서 역주행 형태로 온 거 그것은 빼고 직진대 좌회전이야.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접수되면 불박차 운전자가 요차 운전자 좀 다쳤겠죠.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요. 경찰은 형식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럴까? 요차 때문에 어쩔 수 없었잖아. 요차 때문에 어쩔 수 이쪽을 수밖에 없어. 근데요, 이럴 때도요, 요차 있더라도 처음부터 그렇게 오면 안 되죠.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조심스럽게 해서 이렇게 가야죠. 근데 이 차는 이렇게 왔습니다. 경찰에서는 좌회전차, 가해 차량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경찰에 접수하면. 그러나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판단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차가 최소한 50대 50 내지 더 잘못됐다는 의견이 다수 92%였습니다. 항상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요. 서행해야 되고요.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일시 정지할 마음으로 시야 확보를 하고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지나가도록 하십시다. 제가 그래서요. 경찰에 접수되면 질문자 이쪽이 가해 차량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경찰에 접수할 것인지 해서 끝까지 갈 것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판단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이쪽 운전자도요. 경찰에서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하면 자기가 신고했다 자기가 벌점하고 벌칙금 물을 수 있어요. 가능성 절반은 돼 보이죠. 좋게 하세요. 좋게. 네, 좋게요. 이 차가 어깨에 힘주고 얘기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경찰에서도
실질적인 판단을 하시는 조사관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불박차도 밖으로 나갈 거고요. 나가려면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오는 차랑 부딪힙니다. 보시죠. 나갈 거예요. 여기서 왼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상대차가 불박차는 상대차에 불빛을 보고 멈춰요. 불빛 오네. 여기 불빛 있죠? 요 라이트 불빛을 보고 멈춥니다. 나는 멈췄는데 상대차는 쾅. 이 사고 이후에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가려고 그랬고 이 차는 올라가려고 그랬고, 또 다른 사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차 나가려고 그랬고 나 이쪽 좌회전하려고 그랬고. 이쪽 보험사에서는 직진 우선이다. 이쪽에서는 30. 요 차 70. 좌회전 대 직진이기 때문에 7대 3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보험사에서 불박차 70%, 양쪽 보험사 똑같이 얘기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직진차 우선에서 좌회전하들은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불박차는 멈추는데 상대차는 못 멈췄기 때문에 상대차가 더 잘못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50대 50도 하나 하겠습니다. 저거 그래 직진차 우선이긴 한데 근데 상대차는 좀 상대적으로 조심하지 못했잖아. 그래서 50대 50이다. 셋 중에서 여러분들의 의견 몇 번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의견 나는 멈춘 상대차 못 멈추기 때문에 상대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98%입니다. 예. 그리고 직진차 우선일 때 불박차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2%입니다. 와, 이거 방송하기 잘했네요. 저는 서로 직진 대 직진인 줄 알고 나는 멈췄는데 상대차가 멈추지 못했으니까 상대차가 가해 차량이 되는 게 옳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나가던 중? 그럼 불박차는 좌회전이네? 그러면은 이럴 때 항상 직진 대 좌회전이 형식적인 판단이죠. 난 좌회전, 요쪽은 직진. 그럴 때는 직진 우선이야. 그렇게 되면은 불박차 잘못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CCTV는 없으니까 CCTV도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방송하게 되면 불박차한테 불리해질 수 있는데 방송해도 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여쭤보고요. 그리고 설령 불박차 가해 차량이 된다 하더라도 이 차가 이렇게 빨리 오면 안 되죠. 조심해서 와야죠. 한 60대 40, 예, 불박차가 잘못이라 하더라도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변호사님 그럼 원하신다면 방송하셔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의 98%는 이 차가 가해 차량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나는 멈춰, 너는 왜 못 멈춰? 아파트 단지 내 저런 데서는 시속 10km로 가야 되죠. 그래서 차가 오면은 거기서 브레이크 끼 잡으면 되잖아요. 그럼 나는 멈추고 상대도 멈추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아무리 나쁘더라도 70대 30은 아니고요. 저런 데서 저런 도로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천천히 시속 10 이하로 가는데 생활도로는 시속 30이에요. 시속 10 이하로 가야 되는 데서 저걸 못 봐요? 보고 멈춰야죠. 당연히 멈춰야죠.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요. 경찰에 접수되더라도 벌점하고 범칙금 없어요.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찰에 접수하려면 마음대로 해. 그래 하려면 해. 그리고 소송해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끝까지 가보십시다. 우리 시청자 배심원단의 의견이 98% 상대가 더 잘못이에요. 이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바로 실질적인 판단이죠. 형식적으로 직진 우선. 그게 내가 좌회전인지 직진인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직진 대 좌회전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직진 대 좌회전 일반 도로, 넓은 도로에서는 그게 적용될 수 있지만 이런 데서는 이게 직진 대 좌회전이나 직진 대 직진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나는 멈추고 너는 못 멈추고. 그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에 차가 멈춰서 나도 멈추는데요. 자, 여기서 앞에 차가 쭉 가다가 저 앞에 이제 차들이 좀 막힐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속도를 줄이면서 나는 멈추는데 뒤차 꽝 이랬을 때 좀
지금 비상등을 이때 켜는 게 아니라 좀 미리 켜줬어야죠. 항상 가다가요. 앞차랑 가까워진다. 앞차가 멈춘다. 이럴 때는 비상등을 미리 켜줘야 되는데 비상등 켜줄 시간이 없어요. 으아! 꽝! 저 경우 비상등 안 켜준 게 나의 잘못이라 말하기는 좀 그렇죠. 아쉬울 뿐입니다. 좀 서운할 뿐이고 D차 100%로 100대 빵으로 정리는 됐대요. 근데 D차가 책임보험도 안 들어있다네요. 완전 무보험이래요. 내 차 수리비가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500만 원 나왔대요. 그리고 나 다친 거는 저 차가 완전히 무보험이기 때문에 내 차에 자손 또는 자동차 상해 그걸로 치료를 받으셨답니다. 근데 상대 측에서 자기가 보험이 안 되니까 수리비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받으신 거 그것도 저 치료비 그거 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험 처리 없던 걸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로는 했는데 아직도 돈을 안 준다네요. 그 질문이 이렇게 왔어요. 돈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해서 외관만 봤을 때 일단 500만 원 넘게 나왔는데요. 수리는 그 D차 아는 곳에서 수리하고 그리고 렌터카도 받았습니다. 개인 합의로 돈을 주기로 했는데 돈이 없다는 핑계로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자, 합의서는 작성 안 했는데요. 상대가 언제까지 돈 준다는 거 합의서를 지금 작성해야 되나요? 제가 합의서 상대 측에서 언제까지 약속하겠습니다라고 합의서 작성 안 해주면 어떡하나요? 또 합의서 작성 후 상대가 약속을 안 지키고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지금 뭐냐면은 외상 합의한 거예요, 외상. 경찰에 접수 안 됐답니다. 상대가 언제까지 갚겠습니다라고 합의서 받으면 뭐예요? 약속 안 지키면 허당이죠. 어떻게 될까요? 시간을 주세요.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일주일이면 되겠습니까? 일주일이 안 되면 2주일이면 되겠습니까? 시간을 주세요. 기회를 주십시오. 근데 그때가 약속을 어겼다. 합의서 안 쓸 필요 없어요. 합의 쓸 필요 없이 언제까지 처리해 주세요. 안 되면은 그때까지 안 되면 제가 경찰에 접수하겠습니다. 경찰에 접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차는 합의 안 되면 처벌받습니다. 나 진단 저 정도면 한 2주는 나왔겠죠? 2주 진단. 그리고 또 내 차 망가진 거 한 500만 원어치. 거기에 대해서 완전 무보험이니까. 그리고 또 책임보험 가입되지 않은 차를 타고 다니면은 그런 것도 형사처벌을 받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의무보험 가입되지 않은 차를 타고 다니면 그거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럼 나랑은 합의되면은 교통사고는 처벌 안 받는다 치더라도 무보험차 타고 다니는 거 형사처벌. 그래서 좋게 얘기하세요. 자, 시간을 여유 있게 말씀하십시오. 일주일이요? 오케이. 그때까지 약속 안 지키시면 경찰에 사고 접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상합의는 절대 하지 마세요. 경찰에 사고 접수했다가 언제까지 해드릴게요. 외상으로 저 합의 좀 해주세요. 합의서 한번 썼어요. 그럼 끝이에요. 외상합의는 절대 해주지 마십시오. 빙판길이에요. 빙판길에서 천천히 갑니다. 그런데요. 자, 천천히. 네. 앞차도 천천히, 나도 천천히. 내 왼쪽에 검은 차 들어오네, 1차로에. 나는 2차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 차가 깜빡이도 없이 빵! 이러. 에이, 참나. 아이. 거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어떡해.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자, 여기서요. 나 천천히 가는데 앞차는 가요. 근데 저기서 들어와요. 빵 소리 들어보세요. 네. 예. 상대차가 들어올 때 깜빡이 나고 나한테 가까워져요. 가까워질 때 빵 했어요. 근데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와서 브레이크 잡아요. 나중에 왜 그러냐면 왜 빵빵거려? 그러면서 빵빵거려서 그래서 기분 나빠서 브레이크 잡았대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차 들어올 때 빵만 할 게 아니라 브레이크도 좀 잡으셨으면 그랬더니 빙판길이에요. 빙판길에 브레이크 잡으면 쫙 썰매가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오지 마. 안 돼. 빵. 근데 들어오면서 브레이크 딱 잡아요. 그 차가 브레이크 잡으니까 쓰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브레이크 잡을 수밖에 없고 찍.
근데 상대차 쪽에서는 그래 알았어요. 변경하자마자 끼어들어서 우리가 바로 멈췄으니까 우리 70, 불박차 30 얘기한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0대 30 적당한가요? 아니면 100대 빵인가요? 70대 30 적당하다. 아니야. 브레이크 못 잡아 저기 빙판길이야. 들어오면 어떡해. 100대 빵이야. 그 중간이야. 투표 시작. 빙판길에서 브레이크 잡으면 찌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잡으면 안 되니까 들어오지 마. 요 3번 하신 분들은 빙판길에 많이 안 다녀보셨나 봐요. 100대 빵이다가 70%. 그 중간이다가 불박차도 10 내지 20 있다가 30%. 70대 30은 아무도 안 계시네요. 여러분들 미끄러운 데서 브레이크 잡으면요 차가 쫙 앞으로 나가요. 그래서 저는 100대 빵 의견입니다. 하지만 판사분들 중에 아니 그래도 들어오려고 그러면 브레이크 잡으면서 빵 했어야지 아니면 빵을 더 세게 했어야지 그러면서 불박차한테 10 내지 20 있다고 할 판사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빙판입니다. 그차 들어오면 브레이크 깨 밀리잖아요. 상대차는 옆으로 사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밀리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뒤에서 왜 빵거리냐고요? 위험하니까 빵했죠. 법원에 소송 가서 나중에 어떤 결과 나오는지 궁금해지네요. 실질적인 판단을 한다면 100대 빵이어야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시간 세팅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요. 지금 이곳에 밤 12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녁 6시경이랍니다. 시골길입니다. 왕복 2차로 도는데요. 이곳을 가보겠습니다. 자, 가보죠. 맞은편에 차들 지나가고요. 또 맞은편 차 지나가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뭐가 느껴지시나요? 불박차가요. 여기에서 어때요? 느껴지는 게 뭐가 느껴지시나요? 썬팅? 너무 어둡죠? 속도? 60도로예요. 60도로에 길이 좁으면 좀 빠르게 느껴집니다. 이분 60도로에 60 넘지는 않았대요. 한 치 앞도 안 보이죠? 다이내스님. 그렇습니다. 안 보여요. 썬팅이 짙을까요? 썬팅 안 했대요. 썬팅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어두울까요? 블랙박스가 좀 오래됐을까요? 작년에 샀대요, 이 차를. 작년에 출고하면서 차 나올 때 달려 나온 거래요. 근데 빌트인이 아니고 자동차 영업사원이 달아준 거래요. 싼 거 달아줬어요. 이렇게 어두우면 운전 못합니다. 지금 몇 메타 보이나요? 이 앞에 보이는 게 한 10m? 15m? 10에서 15m? 저건 자전거처럼 가야 돼요. 천천히. 자동차는 저렇게 갈 수 없습니다. 운전자 눈은 저거보다 더 잘 보입니다. 블랙박스 자체가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썬팅이 짙어 그러시는데 썬팅 때문에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블랙박스 렌즈 자체가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사고 나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고 날까요? 쭉 횡단보도 지나고 이런 할머니가요. 이럴 때는 과속 방지턱 좀 조심하면서 저 가짜 방지턱 같은데 덜컹 안 하잖아. 요거 지나면서 좀 조심 좀 했더라면 이렇게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지나고 한 30m 조금 더 가서 뛰는 할머니. 할머니를 피해서 핸들을 급히 틀었는데 할머니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119 올 때까지 할머니 추우실까봐 꼭 이렇게 안아드리고
근데 할머니가 갈비뼈가 부러지시고요. 그리고 발목뼈 부러지시고요. 갈비뼈 골절, 발등 골절. 발목이 아니라 발등이네요. 진단은 갈비뼈 부러지면 6주 나오고요. 발등이면 한 8주 내지 12주 나올 겁니다.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경찰에서 불박차 잘못이래요. 그래서 일단 벌점하고 범칙금 입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종합법인 가입돼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 다치신 정도에 따라서 어쩌면 형사처벌도 될 가능성이 있대요. 근데 형사처벌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12대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뺑소니 아니고 중상해, 식물인간, 사지마비, 팔다리 절단 그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보험 처리를 끝나요. 그런데 지금 처음에는 너무 진짜 죄송하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못보다 할머니가 건강하게 태어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치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라서 며칠 잠도 못 자고 대충 정신 차리고 나니까 과연 이 과실이 몇 대 몇일까 하는 것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험사에서 경찰에서 주변에서는 그래 불박차 가해 차량이야. 맞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렇게 갑자기 뛰어들면 어떻게 피해? 횡단보도 바로 근처에 있는데. 그래서 무단횡단자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변이 너무 껌껌한데요.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이렇게 껌껌하진 않죠. 가면서 저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은 여기 집도 있죠? 여기 오른쪽에 집 있어요. 여기 집도 있고 그리고 이 뒤쪽에도 또 뭔가 불빛 보이는 게 여기는 근처에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집이 있고 근처에 마을이라는 얘기예요. 마을. 이거 다른 건가? 맞네. 근처에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데서는요. 이 보안등도 있잖아요. 가로등에 보안등. 이런 데서는 한 번씩 맞은편에 차 없으면 불을 번쩍 한번 상향등 켜보세요. 그리고 여기 횡단보도 지날 때 여기서도 혹시 모르니까 속도를 줄였어야죠. 횡단보도 지났으니까 이제 없겠지. 근데 그 근처에서 혹시 모르니까 속도를 좀 줄여서 상향등을 좀 비치면서 갔어야 됩니다. 맞은편에 차 안 오니까요. 내 앞에도 차가 저 멀리 있잖아요. 저 한참 멀리 있어요. 저기 이렇게 커브에서 멀리 있어요. 이번 사고 저 할머니 잘못 30% 정도로 보입니다. 낮에 사고 났으면 20%, 밤에 30%, 40%까지 안 가요. 자동차가 더 많이 잘못됐습니다. 시골길 가실 때요. 중간중간에 상향도 한 번씩 키십시오. 그리고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 그 근처는 옆에 집도 있고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건너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속도를 줄이십시오. 마을을 지나쳐서 이제 마을에 불빛이 하나도 없다. 그런 곳에서는 물론 그런 데도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주변에 마을이 있고 집이 있을 때는 그 구간을 지나는 동안은 속도를 줄이십시오. 자동차 잘못 70%로 보입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빨리 나으시기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왕복 4차로 도로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영상은 끝까지 안 보여드리고요. 중간에 스톱시키겠습니다. 불박차 1차로 갑니다. 다이아몬드는 저 횡단보도 있다는 뜻이죠. 여기 횡단보도가 저 앞에 있네요. 여기서. 제 머리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입니다. 보행자예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요. 보일까요? 불박차 운전자 눈에? 이쪽에서 오는 차의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이겠죠? 여기 횡단보도 앞에 이 차가 멈춰야 돼요. 횡단보도에 보행자 있으면 멈춰야 되는데 이 차가 만약에 딴 생각한다든가 앞을 못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로 이어지죠. 사고로 이어지고 거기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상대차가 속도가 빠르면 펑 때려서 붕 뜹니다. 떴다가 이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운데로 들이받으면 앞으로 쭉 갈 거고요. 조수석 쪽으로 들이받으면 오른쪽으로 갈 거고요. 운전석 쪽으로 들이받으면 왼쪽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중앙선 넘어서 툭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거리가 몇 미터 되나요? 10m 되나요? 10m 채 안 돼 보이죠? 이 상황에서 중앙선 건너편에 서 있던, 건너가고 있는지 서 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중앙선 건너편에 있던 저 보행자가 자동차에 충격돼서 붕 떠서 내 앞으로 떨어지면 피할 수 있을까요? 못 피하겠죠. 불박차 속도가 한 40 정도만 되더라도 도저히 못 피하죠. 30이라도 못 피하겠죠. 그리고 미리 보이지도 않고. 물론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항상 혹시 모르니까 내가 섰다 간다는 마음으로 좀 천천히 했어야 되는데 천천히 가야 돼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맞은편 차에 퉁 해서 불박차 앞으로 사람이 날아왔고요. 그리고 사망했습니다. 불박차 운전 잘못 있나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고 나는 거 제가 일부러 안 보여드렸어요. (1) 불박차 잘못 있다. 2. 불박차 잘못 없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건너편에 충격돼서 사람이 붕 떠서 내 앞으로 뚝 떨어졌다. 지금 이 상황에서요. 불박차 잘못 있다 없다. 투표 시작. 네, 100%입니다. 100%가 불박차 잘못 없답니다. 만일 보행자가 건너와서 그래서 내가 가다가 부딪혔다 그러면 그럴 때는 왜 횡단보도 조심하지 않았느냐? 그때 불박차 잘못이죠. 근데 지금은 횡단보도를 건너서 사람과 사고 난 게 아니라 건너편의 사람이 다른 차에 사고 당해서 붕 떠서 내 앞에 떨어지면 그건 도저히 피할 수가 없죠. 근데 경찰은 무조건 불박차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네 차에 부딪혀서 사망했잖아. 그러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보냈고요. 그리고 안전운전 불이행 10점, 사망일 때 90점입니다. 벌점 100점이 부과됐습니다.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교통안전교육도 받고 뭐도 하고 그러면 50점 저렇게 깎이잖아요. 그거 하느라고 진짜 고생도 많이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검찰에서는 경찰은 불박차 잘못이다. 검찰에서 지난 12월 20일 혐의 없음. 도로교통공단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도저히 못 피한다. 도저히 못 피하고 불박차 속도로 봤을 때 18.2m가 필요한데 보이는 순간 너무나 가깝다. 그리고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당연히 멈춰야지 전방주시 및 보행자 보행물을 게을리해서 들이받아 그 충격을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불박차 앞으로 튕겨 날아올 것까지 예상해서 미리 조심해야 돼. 미리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렇다면 불박차 운전 잘못이 없다. 혐의 없습니다. 당연한 결정이죠. 아니 이거 충격한 운전자가 처벌받아야지 왜 나까지 둘 다 처벌받으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벌점 어떻게 되나요? 이미 벌점이 100점 부과됐고요. 나는 가서 이거 교육받고 뭐하고 그래서 고생 많이 했어요. 그 벌점 이제 어떻게 되나요? 무혐의 됐으니까 내가 잘못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못 피한다. 어떻게 피하느냐? 그런데요. 불기소 결정문을 경찰에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벌점 100점 중에서 사망 벌점 90점을 삭제해주면서 10점은 남겼대요.
왜 남기나요? 안전운전 불이행이라고 그러던가요? 운전자 잘못이 없는데 왜 안전운전 불이행일까요? 그랬더니 사고 나면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10점 무조건 줘야 된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면. 내가 잘 가고 있는데 육교에서 사람이 뚝 떨어졌어요? 사고 났으면 일단 나한테 안전운전 불이행이 적용돼야 되는 건가요? 내가 육교 밑에 지나가는데 위에서 육교에서 사람이 뚝 떨어져갖고 내 유리창에 부딪혔어요. 그러면 사망이다. 사망에 대한 건 안 하고 사고가 났으면 안전운전 불이행 10점 부과되는 게 맞나요? 잘 모르겠네요. 저는 10점 왜 남겼어요? 뭐 하려고 남겼어요? 운전 잘못이 없는데 왜 안전운전 불이행일까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사망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이기 때문에 벌점 90점 삭제해 주지만 사고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사고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전운전 불이행 10점은 남기는 게 맞다. 대단히 특이한 의견이다. 운전자 잘못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해서 사망사고 무혐의인데 왜 안전운전 불이행이 되나? 당연히 벌점 전부 다 삭제해야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최근의 일이에요. 최근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언제 얘기냐면은 오늘이네. 오늘 1월 5일 새벽에 이렇게 글이 올라왔어요. 예, 오늘 새벽에 경찰은 무조건 10점 남겨야 된대요. 여러분들 어떤 의견이십니까? 참나. 제가 어느 경찰서인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두 번 투표 전부 다. 운전자 잘못 없다 100%였고요. 당연히 다 삭제해야지 또 100%입니다.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더니 그 국민신고에 다시 그 담당자한테 갔대요. 이야, 이런 걸 갖고 국민신문으로 가야 되나요? 담당 경찰관은 사고 난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고 무조건 되고 10점 남겨야 된답니다. 어느 경찰서, 어느 경찰청을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하지 못하는 참이 답답한 마음. 그 경찰관한테, 그 조사관분께 이 방송,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라고 이 방송을 한번 보여주시죠. 왜 사망사고는 무혐의니까 삭제시켰는데 안전운전 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사망사고, 그래서 10점 플러스 90점이요. 그게 100점이거든요. 근데 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그 사망사고는 삭제를 해주면서 왜 10점을 남겼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뭐 부시 소리나 뭐야? 뭐죠? 껌껌한데? 잘 안 보이는데? 이거 뭐야? 또 이제 불 꺼졌어요. 그래서 불이 또 켜질 겁니다. 여기 뭐예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이거 뭐예요? 이놈들이 뭐야? 여러 마리네. 하나, 둘, 아까 여러 마리가. 얘네들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또 있어. 또 왔어. 여기. 또 하나 있네. 네. 강아지들. 강아지가 아니라 커요. 큰 게요, 여러 마리가. 도대체 뭘 한 걸까요? 뭘 했는지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요. 잠시 후 전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차 공간에 차를 세울 겁니다. 그러고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시죠. 차가 들어옵니다. 차 들어와서 저기다가 차를 세우고요. 그리고 내리십니다. 자, 뭐 우편물이 온 게 있나? 우편함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십니다. 그럼 잠시 후에 뭐가 나타날 거예요? 새해 이런 뭐야 애들 앞에 뭐 빨간 게 뭐 들어갔어요? 그럼 막 여러 마리가 왔어요? 와, 걔들 크다. 얘네들 목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보니까 떠돌이개 같아요. 떠돌이개. 뭐가 와갖고 계속해서 밑에 뭐 계속해서 막 뭘까요? 뭔가를 쫓아왔어요. 도대체 얘네들이 뭘 찾는 거예요?
내 꼬랑지는 4개가 살랑살랑 밑에 뭐 있나? 아 밑에 또 한 마리 왔다 5마리 왔다. 그중에 좀 몸짓 다지가 들어가려는데 아유 틈이 안 되네. 저 뒤도 가로막고. 아까 들어간 거 뭘까요? 아까 들어간 거 빨간 거 고양이 한 마리가 밑에 들어가 있어. 고양이를 개들이 쫓아와서 계속해서 나와 너 언제까지 있을 거야? 그래 빨리 나오라니까 안 나와. 그래서 막 그냥 벅벅벅벅 하면서요. 야 우리 작전 쓰자. 야 여기 가는 척하자. 야 그래 빨리 안 나올 거야? 너 안 나올 거야? 그래 우리 가는 척하면 얘가 또 나올 줄 몰라. 그래 자 그러면서 자 이제 갔습니다. 끝났나요? 끝났을까요? 또 왔어요. 가는 척 하다가 작전서도 안 나오니까 또 왔어요. 또 와고 계속해서 나오라니까. 너 나와 빨리 나와. 저기 다른 집에 다른 동네 사람들도 있는데도요. 야, 저 개들 5마리가 그냥 와서 뱅글뱅글 돌면서 나오라니까 막 그냥 하면서 긁기도 하고 저쪽에 또 뱅글뱅글 돕니다. 너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본넷으로 들어갔나? 본이 자꾸 킁킁킁 가네요. 제가 저 물어뜯어. 요런 물어뜯어요. 저 본넷에 들어간 것 같아요. 엔진룸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진룸에 너 나와. 내가 이거 다 물어뜯어갖고 너 끄집어낼 거야. 그래, 너 한번. 아까 그 고양이. 여기! 고양이. 요 고양이가 그냥 쏜살같이 빨리 한 번만 더 보여줘라. 여기서 쏙 들어갔고. 아마 이 엔진룸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밑에 뚫려 있잖아요. 그리고 쏙 들어가갖고 밑에 있었으면은 요 강아지들이요 거기를 갖다 밑에 아까 하얀 게 들어가려고 그랬었어요. 어떻게 뜯어놨을까요? 자동차를. 개 이빨이 날카롭습니다. 별거 아닌데? 여기는 많이 안 뜯었어요. 여기. 우와. 여기. 요건 다른 데서 먼저 조금 부딪힌 게 있었대요. 수리할 거였었는데, 요거는 어차피 그릴을 갈 거였는데, 여기를 그냥 마구마구 뜯어나갔고, 여기는 막 발발발발발 하고, 야, 날카롭죠? 예, 날카롭습니다. 수리비는 한 40만 원 된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차 처리 하면은 자기 부담이 최소한 20만 원이잖아요. 20만 원일 수도 있고 또 30만 원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최소한 20만 원, 30, 50만 원 내가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저건 자차 처리하기도 좀 그렇죠. 그리고 주인이 없는 게예요. 주인 없는 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운이 나빴던 거예요. 그리고 고양이가 왜 하필 내 차로 왔어. 다른 차도 많은데 이건 운이 나빴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액땜했다고요. 여기다가 혹시 주변에 철조망을 앉혀놨으니까 빌라나 또는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에 책임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방법이 없어요. 이런 걸 막으려면 주차장에 찍 들어가서 문 찍 열리고 들어가서 문 찍 닫히고 내가 그런 데 살면은 왜 문이 안 닫혀서 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오픈된대요. 참 여러분들 이분이요 나중에 고양이가 어딨나 싶어서 본넷도 열어봤대요. 아침에. 그랬더니 엔진룸에 없더래요. 저 개들이 지쳐서 간 다음에 고양이가 살며시 나하고 또 도망갔겠죠. 지난번에는 고양이가 그러다 고양이 발톱이 찍해서 긁힌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개들이 와갖고서 그냥 마구마구 물어뜯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더 안 좋은 일 일어날 가능성을 이 5마리의 강아지들이 와서 미리 사고 예방 백신 맞춰줬다.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달리 방법이 없네요.